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 홍승영 이사입니다. 자, 미점등, LED 미점등 서방 감지기 찾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서방 감지기 단선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LED가 미점등되고 동작된 감지기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는 제가 저 나름대로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검증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으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것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 전압분배의 법칙, 오음의 법칙, 정렬에서는 모든 전압은 같다. 요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기능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배점도 높았고요. 자, 이렇게 된 감지기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두 가닥이 왔다가 루프되어서 돌아가서 다시 두 가닥이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감지기 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관선 때는 이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요 동작됐을 때는 약간 좀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정상시 우리가 전압일 때 보면 여기 감지기는 20V 가 검출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 했을 때는 4V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회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릴레이가 있고요. 수신기 쪽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쭉 감지기들이 연결이 되고 중단 저항이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걸 압축해서 표현한 게 여기 이렇게 됩니다. DC 12V고요. 그 다음에 코일 저항 2kΩ, 중단 저항 10kΩ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전압 분배의 법칙에 하면 여기가 4V, 여기가 20V. 정확히 20V는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2V, 2K, 10K로 설명을 하냐면 설명하고 싶고요. 또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회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이렇게 동작을 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압축해서 보면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일 저항 2kΩ 종단저항, 그 다음에 감지기 내부 저항 0.417kΩ이고요. 요거의 합성 저항이 0.4k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 병렬일 때는 모든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 것과 여기 검정색을 어느 두 단자를 전압을 체크해도 전부 다 4V가 나옵니다. 요 위에 요 단자 여기 다 해도 4V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단선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반씩 끌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3번 감지기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 찍으면 4V가 나옵니다. A하고 B, 이제 지금 요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찍으면 4V, 그럼 앞쪽에 동작된 감지기가 있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전단, 전원 측에서 분리를 해서 G와 E와 F의 전압을 재면 24V가 나옵니다. 이거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4V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올바로 진행 방향을 알았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끊었더니 4볼트가 나서 이 앞쪽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또 끊었더니 4볼트라서 뒤쪽에 있네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도 오작동이 많이 되는 감지기가 혹시 있다. 어떤 데이터상으로. 그러면 뭐 그 감지기 아니면 어떤 곳에 여기가 의심된다. 그러면 그것 먼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제가 감지기 저항 0.417kΩ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합성 저항이 지금 여기가 4V가 나려면 0.4kΩ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2kΩ이고 여기는 0.45K 0.4kΩ이 되어야 여기가 20V가 되고 여기가 4V가 됩니다. 20V가 되면 감지기 전격 전압이 돼서 코일이 여자되고 릴레이가 붙고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안 되면 차분히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지만 감지기 배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았을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 배관으로 이렇게 돌았을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자탄 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입선 상태도 보면 이렇게 돌아갔다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될 수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탄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요거를 전압으로 찾게 되면 단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찾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압으로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하다가 안 되면 이걸 바꿔본대요. 빨간 거 두 개, 검은 거 두 개. 그러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저항을 측정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빠르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배관의 입선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지기를 탈착해서 하는 게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 동작 감지기 2차 측, 여기 2차 측, 즉 종단 저항이 있는 쪽에 분리하였을 시 여기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제가 다 적어놔 봤습니다. 어떻게 저항값이 나오는지. 가령 1번과 2번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0.417 오음이다 그러면 0.417이 나올 거고요. 제가 0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약간 의심스러워서 했는데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내부 저항이 나갔겠죠. 계속 붙어 있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그 다음에 3번과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kΩ이 나옵니다. 즉 내부 저항과 10kΩ이 나오면 제로대 올바른 대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 나오는 쪽이 전원 방향 그러니까 동작된 감지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 불량 배선 시 여기 저항을 체크해 봤습니다. 1, 2번 하면 1번과 2번 하면 이렇게 하면 내부 저항은 나오죠. 근데 3번과 4번을 하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는 뭐다? 불량 배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필요 없죠? 이 뒤에서 같은 색상의 전선 두 개를 바꿉니다. 그러면, 예, 최소한 올바른 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을 측정하면, 종단 저항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단선보다도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작 감지기 요번에는 여기 동작 1차 측에서 분리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전원 측 요쪽 아까는 이쪽에서 분리했는데 이쪽에서 분리했을 때는 어떻게 저항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1번과 2하면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여기는 단선 때는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동작 감지기를 찾을 때는 여기를 개방시켜 주십시오. 개방시켜 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개방시켜 여기는 무한대가 나오고요. 이쪽은 10kΩ이 나옵니다. 그럼 올바른 배선이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방향성도 알 수가 있죠. 무한대 나오고 10kΩ이 나오면 이 동작 감지기 전원 측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랑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것만 찍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이 여기도 무한대 나왔어요. 근데 3번과 4번이 뭐가 나왔죠? 요건 이렇게 해서 요거 내부 저항이 나옵니다. TK음이 안 나오죠? 불량 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 필요 없이 가서 두 개 같은 색상의 전선을 바꾸면 올바른 배선으로 됩니다. 이 점도 동작을 찾는 방법 요약을 하자면 반성과 좀 비슷합니다. 감지기라도 올바른 배선, 불량 배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회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요거를 먼저 알고 올바르게 기준을 정해서 선로를 만들어낸다는 찾으면 당시에도 쉽고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바로 반반 잘라가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원을 분리시킨다. 전원 분리시킨 다음에 개방. 아까 말씀드렸죠. 개방은 단선 때는 조인, 단락, 정확한 머리가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때는 개방. 해야 빨리 찾습니다. 가능하면 전선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감지기를 탈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 그 저항값을 다 탈착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올바른 배선인지 아닌지 저항값들을 취합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6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시면 탈착이 안 된, 그러니까 천정을 쏘고 선을 몰라도 요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배선 같은 방향성은 즉시 알 수가 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전원치가 분류 측정 시 무한대, 감지기 절반까지 출력이 됩니다. 요 올바른 배선이 아닌 경우는 불량 배선. 요게 1차, 2차가 있는데 이제 빠져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즉 24V와 4V로 찾으면 오히려 단선보다도 이게 더 쉽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항값이 이게 만약에 불리하면 이게 없어지나? 계속 유지하나? 제가 솔직히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는지 뭐 댓글 같은 걸 주셨으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JS 컨트롤의 홍신영 이사였습니다.